한국은 그저 몇 시간 지내다 떠날 경유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동안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장면이 10년 경력,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러시아 승무원 안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누빈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국 러시아의 시스템과 문화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한 시민의 행동에 그 모든 자부심은 무참히 깨져버렸는데요. 단순히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얘기는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외국인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모두가 묻습니다. 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거죠? 까칠한 러시아 승무원도 녹여버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승무원 스케줄표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일본행. 이번엔 인천 경유였죠. 지도에서나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국가, 그저 스쳐 지나갈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동료 승무원 나탈리아의 경험담이었어요. 지난해 나탈리아는 서울에 단기 체류했었죠. 돌아와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호텔 셔틀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한 한국 남성이 말 없이 내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어. 나탈리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 호텔에서의 경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끊임없이 웃으며 과장된 존칭을 사용했어.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피로감과 무관심이 가득했어. 웃고는 있지만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았달까. 그게 더 소름 돋았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에 대해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내면은 차가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KPOP과 첨단 기술로만 알려진 나라, 실상은 형식적인 예절에 집착하는 위선적인 사회라는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었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화장을 하며 다짐했어요. 그냥 또 하나의 경유지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공항에만 있을 거니까. 비행기 이륙 전 안내 방송을 하는 내내 마음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있었죠. 승객들에게 정중히 미소 지었지만 그건 그저 직업상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의외의 고요함이었어요. 보통 아시아 공항은 시끄럽고 혼잡한 이미지였는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질서 있는 사람들. 어디서도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나탈리아의 말과는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중 안내 표지판에 러시아어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러시아어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이렇게 많은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다니 갑자기 조금 반갑고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걸어가는데 청소 중이던 노인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젊은 남성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소부에게 인사하다니. 대부분의 공항에선 청소부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데 말이죠. 나탈리아가 말했던 예의는 형식적이기만 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여기 이상한 나라인가 봐.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화장실은 백화점처럼 깨끗했어요. 사람 많은 공항 화장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문이 들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후 넋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다투는 모습이 없었죠. 잠시 동안 내가 있는 곳이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질서정연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동료 승무원 소피아가 제 팔을 건드렸어요. 안나, 여기 진짜 깨끗하다. 일본보다 더한 것 같아. 소피아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화장실 앞을 서성이며 공항 지도를 찾고 있는데 아까 그 노인 청소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노인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잠시 어색함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그저 경유지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지나가는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인천공항이 던진 작은 충격이 제 무감각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었기에 공항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개 경유지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뭔가 이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돕는 젊은 직원을 보게 됐어요. 보통 공항 직원은 바쁘게 자기 일만 하기 마련인데 이 직원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느린 속도에 맞춰 걸으며
때론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문득 소피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기 봐, 로봇이야. 고개를 돌리자 정말 사람 키만한 로봇이 서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로봇이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수화물 보관소가 어디인가요? 로봇은 즉시 화면에 지도를 띄우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로봇의 안내를 따라 수화물 보관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러시아어 안내문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을 불러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초보적인 러시아어만 할 줄 알아요. 실수해도 이해해주세요. 그 직원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말을 건다는 건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외국인에게 이렇게 대했던가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졌습니다. 짐을 맡기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어느 곳을 가든 안내 표지판은 다국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외국인을 볼 때면 더 밝은 표정으로 대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배려 같았죠.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분주한 공항 내에서 길을 헤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친 표정의 관광객들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공감의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로봇이나 깔끔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기계적이지 않은 친절함,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첨단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더 깊이 남았죠. 저는 벤치에 앉아 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직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문화가 이 나라의 일상인 걸까요? 아니면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매력일까요? 안나, 밥 먹으러 가자. 소피아의 부름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푸드코트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공항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곳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인천공항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북적이는 푸드코트 입구 근처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 직원이 길을 잃은 듯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죠. 노인은 영어도 한국어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의사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안나, 뭐해? 배고파. 소피아가 앞서가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 직원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었죠. 아마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그는 천천히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뭔가 이해한 듯 했죠. 직원은 노인을 정확한 방향으로 안내했고 노인은 고개를 푹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 직원 대단하네. 중얼거리며 소피아를 따라 푸드코트로 들어갔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라 매우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죠. 한국 음식은 러시아에서도 몇 번 먹어봤지만 현지 맛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음식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갑자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빨간 소스의 떡이라는 것을 볶은 떡볶이와 김치찌개라는 세트 메뉴였죠. 이거 주세요. 카운터에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어요. 매운 음식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중년 남성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수저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죠. 저도 러시아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그 안에 문화가 담겨 있어요. 제 번호가 뜨고 트레이를 받아 소피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었어요. 놀랍게도 떡볶이와 김치찌개 외에도 작은 우유팩이 트레이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시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카운터를 바라보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 우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무지도 드세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직원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유와 단무지를 챙겨준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작은 배려가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불이 났어요. 우와, 생각보다 매워. 급하게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단무지를 가리키며 이걸 드세요. 매운맛이 가실 거예요 라고 말했죠. 단무지를 한 입 먹자 입안에 매운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식사를 즐기는 모습. 그러면서도 옆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자리를 양보하거나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다 보니 옆 테이블에서 아주머니가 노인에게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음료를 건넸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져서 유심히 지켜봤죠.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젊은 남성이 어르신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역시 두 손을 사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트레이를 정리하려는데 카운터에서 직원이 작은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CK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료예요. 디저트로 드세요. 의아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덧붙였어요. 처음 방문하신 외국인 손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도 이렇게 많은 배려가 담겨 있다니. 떡볶이의 매운맛, 우유의 시원함, 단무지의 상큼함, 그리고 식혜의 달콤함. 이 모든 맛이 조화를 이루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식사 후 소피아는 면세점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난 전망대 좀 가볼게. 나중에 만나자. 저는 소피아와 헤어진 후 전망대로 향했어요. 전망대는 예상과 달리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서서 활주로를 내려다보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묵직한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지상 직원들,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제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도 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유럽의 다른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질서와 정돈됨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잠시 후 안내 로봇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 공항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로봇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전통문화 체험관과 실내 정원을 좋아합니다. 로봇의 안내에 따라 기억의 정원이라 불리는 작은 휴식 공간으로 향했어요. 공항 안에 마련된 이 작은 녹지 공간에는 몇몇 화분과 나무들,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공항 내에서 찾은 작은 안식처 같았죠. 쉴 수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겼어요. 공항의 소음이 조금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한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다 넘어졌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즉시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도와준 사람들은 미소로 화답했죠. 작은 일이지만 그 장면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외국 공항에서는 보통 각자 자기 일에만 바쁜데 이곳은 달랐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질서정연함 뒤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노인분이 작은 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 드시겠어요? 간단한 영어로 물었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감사히 받았어요. 이 작은 친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귤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KPOP, 첨단 기술, 한국에 대해 이것밖에 몰랐구나.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몇 시간만으로도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푸드코트에서 느낀 배려, 청소 노인에게 인사하던 청년, 모두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들 같았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곳이었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나치는 경유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작은 배려에도 정성을 다하는 곳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약속한 장소로 향하는 길에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공항 북카페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마주쳤던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복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죠. 아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는 그분을 투명인간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 고된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아주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주치자 제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지만 곧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커피를 들고 다시 걸으며 생각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구나. 러시아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도 이런 교감이 있었던가.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짧은 순간의 만남도 어딘가 의미가 있었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 공항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지나가다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멈춰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 소속이신가요? 제 유니폼을 보고 알아본 것 같았어요. 네. S7 항공이에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있어서요.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지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훈은 반가워하며 러시아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어떠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놀라웠어요. 공항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지훈은 기뻐하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훈과의 만남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국의 공항을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지훈과 헤어진 후 소피아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오늘 만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청소 아주머니, 푸드코트 직원, 노부부, 지훈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이죠. 소피아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안나, 어디 갔었어? 나 혼자 쇼핑했잖아. 소피아가 투덜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미안해. 공항을 좀 둘러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때? 그냥 평범한 공항 아니야?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평범하지 않아. 여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내가 직접 느껴봐. 소피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쇼핑한 물건들을 자랑하느라 바빴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단 하루, 그것도 경유지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이 제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은 것 같았어요. 승무원 라운지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이 인천공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더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승무원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며 나중에 게이트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인천공항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리 이제는 그 분주함조차 제 눈에 정돈되어 보였어요. 마치 큰 교향곡의 한 부분처럼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망대로 향했어요. 출발 전 마지막으로 이곳의 전경을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활주로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콘크리트 길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보였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이 탔을까? 문득 제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인천 생각보다 따뜻한 공항. 단순한 문장이지만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전망대를 내려와 기념품 가게로 향했어요. 무언가 작은 기념품을 사고 싶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이라는 한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점원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정말 마음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제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 열쇠고리를 사기로 했어요. 승무원 집결 장소로 가는 길에 우연히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 잠시 시간을 내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곧 출발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일본으로 가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포켓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다음에 또 오실 때 연락 주시면 공항 구경을 더 시켜드릴게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훈도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승무원 집결 장소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브리핑 시간 거의 다 됐잖아.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조금 둘러봤어. 걱정 마. 라고 답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이었죠. 특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동료 승무원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인천에서 뭐 재밌는 거 했어? 경유 시간 어떻게 보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공항 구경했어. 생각보다 좋더라.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뭐가 좋았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만난 사람들이 친절했어. 특히 항공항 직원이 기억에 남네. 동료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주머니 속엔 지훈에게 받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이륙이 완료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어요. 이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경유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나라였죠. 그리고 언젠가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말이에요. 일본행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인천공항에서의 기억이 맴돌았어요. 승객에게 음료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두 손을 사용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에서 본 장면이 무의식적으로 배어든 걸까요? 도쿄에 도착한 후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마음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침대에 앉아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낯선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게 다가왔죠. 마음. 이 작은 단어가 제 여정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열쇠고리를 보고 있어. 그녀는 머리를 말리며 물었어요. 인천이 그렇게 특별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인상을 받은 건 처음이야. 소피아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일정이 있을 때 좀 더 오래 머물러 봐. 아예 휴가를 내서 서울에 며칠 있어 보는 건 어때? 그러고 싶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지훈에게 받은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소피아는 그것을 눈치채고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좋았구나.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이 붉어지며 부인했지만 소피아는 계속 놀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훈과의 만남도 인천공항의 추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진심 어린 관심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인천공항을 다시 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곳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청소 아주머니, 푸드코트 직원, 노부부, 그리고 지훈까지 모두가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미소로 답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도쿄의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오늘은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문득 마음 열쇠고리를 보게 되었어요. 제 여행 가방에 달린 다른 열쇠고리들과는 달리 이것은 특별했습니다. 손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짧은 경유가
이런 감정을 줄 줄이야.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어요. 지훈의 계정을 검색하고 팔로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러시아 승무원입니다. 공항 구경 제한. 아직 유효한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절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의 시작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인천은 더 이상 저에게 그저 지도상의 한 점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모스크바행 항공편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팀장님이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여행 수첩을 펼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다음 휴가 때 방문 예정.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계획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그 공항 직원한테 연락했어.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해? 물론이지. 우리가 다음에 인천에 가면 만날 거야. 소피아의 질문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두고 봐야지.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문으로 익숙한 도시 풍경이 흘러갔어요. 매일 보던 그 풍경이 왠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단 하루의 경유지에서 제 마음에 새로운 창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곤했지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의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제안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다음에 인천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공항 밖에도 보여드릴 곳이 많답니다.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따뜻했어요. 경유지에서 시작된 인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여행 다이어리에 새로운 목적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나라가 이렇게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비행과 경유지 중에서 인천은 제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있었던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마도 마음이라는 단어에 모두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승무원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공항 직원 지훈 씨와 해피엔딩이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